안녕하세요. 주말의 도서관 주도입니다. 오늘은 눈물 나는 소설 여러 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재밌고 밝은 소설과 슬프고 눈물 나는 소설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가요? 저는 슬프고 가슴 먹먹한 소설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서 눈물을 맺히게 하거나 또는 눈물을 펑펑 흘리게 했던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눈물을 흘리게 했던 포인트 위주로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눈물을 흘리게 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총 6권의 소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눈물 나는 소설 1단계의 책은 이금희 작가님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신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진신부는 1900년대 초 하와이로 이민을 간 한국 남성들이 한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사진을 교환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하와이로 오게 된 신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진신부로서 1917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하와이로 오게 된 버들, 홍주, 송아 이 세 여성의 이야기가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들의 삶은 그들이 꿈꿨던 것처럼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고단한 노동, 또 차별과 핍박, 또 남편의 무능과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이 세 여성은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가 되어주면서 힘든 나날을 견뎌냅니다. 이 세 여성이 들려주는 가슴 뭉클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눈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결말 부분에 가면 알 수 있는 약간 반전 비슷한 부분이라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더욱 울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엄마들, 버들, 홍주, 송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나는 소설 2단계 책은 콜슨 화이트헤드 작가님의 니클의 소년들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흑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에루드는 흑인이란 이유로 차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니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겪게 되는 또 보게 되는 차마 마주하기 어려운 폭력과 차별에 관한 실제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무 죄의식 없이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죽어간 많은 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에루드가 한 식당에 가는데요. 식당의 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프고 뭉클한 감동이 몰려왔어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큰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꼭 읽어보세요. 눈물 나는 소설 3단계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입니다. 구와 담, 두 남녀가 책의 주인공인데요. 시작부터 구가 죽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담이 죽은 구를 먹기 시작합니다. 구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와 담의 서사가 쭉 나오는데 그 서사가 슬프고 우울합니다. 내용 자체는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이 슬펐던 이유가 이 책의 문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장 하나하나가 슬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장들이 많아서 책이 참 슬펐습니다. 그 중에 문장 하나만 이야기해보면 나는 아무 희망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는데 그건 바로 담이 너 때문에 희망 없는 세상에선 살 수 있었지만 너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음은 너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와서 슬프면서도 그래서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소설 4단계의 책은 정지아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아마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슬프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안 슬퍼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화자인 딸이 아버지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캐릭터가 상당히 독특해요. 일명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이념적이고 고지식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모습 때문에 책을 읽으면 마치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계속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웃다 보면 조금씩 스며드는 감동이 몰려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화자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한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추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감동적으로 와닿는 책이었어요. 웃음과 눈물 모두 흘리고 싶다면 이 책 추천합니다. 눈물 나는 수설 5단계 책은 하냐 야나기하라 작가님의 리틀 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SNS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오열하는 모습이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저도 오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 읽고 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울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의 눈물 포인트는 그냥 책 전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주드, 윌럼, 멜컴, 제이비 이 4명의 친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주드의 이야기가 점점 드러날수록 마음이 아파서 읽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남자의 슬프고 우울한 인생 이야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책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책입니다. 갈수록 눈물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눈물 나는 소설 6단계 책은 바로 한강 작가님의 수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쓰인 책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책, 소설, 노래 등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은 것은 역시 이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15살 소년인 동호의 목소리로 그날들의 참혹한 실상과 모습들이 드러나서 더 가슴 아프게 와 닿은 것 같아요. 읽은 지 오래돼서 책의 세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책의 모든 부분에 슬프고 어둡고 아픈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읽는 내내 먹먹한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생생합니다. 역사적 사건의 사실적 측면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삶을 떠나야만 했던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위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 펑펑 흘리고 싶다면 소년이 온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눈물 나는 소설 6권을 단계별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물 나게 하는 소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꼭 한번 알려주세요. 저 슬픈 소설 좋아하거든요. 꼭 추천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